보자. 앞에 봐, 앞에 봐. 자, 조건 하나하나 빼먹지 말고, 알았지? 일단 x가 자연수래. 자, 자연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다음 부등식의 해가 몇 개인지를 구하시오라는 게 우리 문제네, 그지? 자, 몇 개인지 좀 판단을 해보자. 일단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0.4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5가 작다 5분의 x에 더하기 3.5에 다시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일단은 0.4랑 3.5 거슬리고 5도 거슬려. 일단은 몇부터 곱하자? 10부터 일단 곱하고 시작하자. 됐지? 자, 10을 곱해주면 여기가 4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나올 거고 작다. 여기도 10 곱하면 2 남겠지. 자, 2x 될 거고 더하기 10 곱하면 35 나올 거고 여기도 10 곱해야 되지? 맞지? 10 곱하면서 마이너스까지 바로 전개할게. 그러면 마이너스 x에 10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10x 나올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10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5까지 적어줄 수 있겠다. 자, 일단 여기까지 문제 없겠나? 한 번에 적어도 되니? 자, 이 상황에서 앞에 일단 마찬가지로 밀어야 되지, 그지? 자, 앞에도 마저 풀어주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분의 20 작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30 됐지? 여기까지도. 물론 3분의 거슬리니까 나는 솜을 곱하겠다라고 생각해도 좋고, 알았지? 뭐 어차피 3분의 20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 분수 계산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냥 난 분수 유지하고 가자 이래도 상관은 없어. 나는 그냥 유지하고 갈게. 자, 그럼 마이너스 8x 넘어가면 4x 나올 거고, 자, 여기는 얘는 3분의 90이지. 3분의 90에서 뭘 더하면 되냐면 3분의 20을 더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4x가 작으면 돼 3분의 110보다. 이렇게 나올 거고 양변 4로 나눠주면 되겠지? 4로 나눠주면 x는 3, 4, 12 분의 110이다. 2로 약분 가능하겠네. 6분의 55다. 자, 여기까지 적어줄 수 있어.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6분의 55보다 작은 자연수가 몇 개인지가 궁금한 거지. 그치? 뭐로 표현하자? 소수로 표현해주자. 그래야 편하다. 자, 소수로 표현해주면 55를 6으로 나누면 될 거고 몇 가지 들어가지? 6, 9, 54인가? 나머지 1 나오니까 얘는 9점 몇이 되는 거지, 그치? 9점 몇이 되는가는 건 자연수가 1부터 어디까지? 9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 소리가 되는 거네. 그래서 답은 몇 개가 나오냐면 9개가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끝나겠지. 살펴볼게. 자,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 조건이 뭐냐면 음수 x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일단 이게 뭔 소리인지 좀 생각을 해보자. 자, 숫자라는 건 어차피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음수가 있을 수 있고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 맞나? 수는 어차피 음수 아니면 0 아니면 양수지. 근데 음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건 음수는 안 된다라는 소리거든. 그지? 그러면은 저기에서 나오는 해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0보다는 크거나 같은 수만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가 될 것 같아. 맞지? 음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바꿔 얘기하면은 저 해는 0이거나 양수만 나와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예만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지? 자, 요 상황에서 일단 해를 좀 구해보자. 알았지? 항상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면은 뭐가 존재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라고. 알았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알았지? 자, 그러면 주어진 부등식에 일단 해를 구해야 되니까 계산을 해줘야 되겠네. 야, 양변에 6 곱하고 시작하자. 맞지? 자, 6 곱하고 시작하면 6x 마이너스 2에 괄호 항상 치고. 알았지? 실수하지 말고 6 더하기 3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얘가 6 곱하면 전개해주자.
자, 6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a 크면 돼. 6 더하기 3x 마이너스 3. 자, x 왼쪽에 모으고 숫자 오른쪽에 모으겠다. 근데 a는 숫자라고 생각한다. 상수니까, 그지? 자, 그러면 넘겨주면 어떻게 돼? 4x에서 3x 빠지니까 x만 남을 거고, 여기는 3 플러스 2a 요렇게 생긴 얘가 나올 거야. 됐지? 그러면 여기에 0보다 어떤 얘가 들어가야 된다고? 크거나 같은 얘만 들어가야 된다고, 맞지? 그걸 판단하려면 우리가 수직선상에 좀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3 플러스 2a라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얘거든. 이렇게. 맞지? 얘가 다 양수인 애들만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쯤에 0이 이렇게 존재하면, 그러면 얘네들은 다 양수인 얘만 나오는 거지. 맞지? 자, 그러니까 2a 플러스 3이라는 게 어때야 된다? 0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면 된다. 맞지? 여기까지? 자, 그리고 얘가 이제 딱 0이라고 생각해봐. 딱 0이야. 그러면 x가 0보다 크다가 되면은 해가 0보다 크거나 양수만 나오는 거 맞니? 자, 다시 x가 0보다 크다가 나오면은 0이나 상수만 나오는 거 맞니? 0이나 양수만 나오는 거 맞지? 0보다 큰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딱 0이어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네. 됐지? 자, 그러면 요거를 풀어주면 되니까 다시 3 넘겨주면 2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 2로 나눠주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렇게 나오면 끝나겠다, 답이. 됐지? 자, 538번 볼게. 자, 조건 하나하나 읽어보자. 자, 차가 6인 두 정수가 존재한대. 일단 요거부터. 됐지? 자, 두 정수의 차이가 6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두 정수를 각각 하나를 x라고 잡아주면 됐지? 다른 하나는 x 빼기 6이라고 잡아도 물론 되고, x 더하기 6 이렇게 잡아도 되지.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더하기가 조금 더 편하니까. 그치? x 더하기 6 이렇게 잡고 출발하자. 여기까지 문제 없나? 자, 두 개의 정수 x랑 x 더하기 6이 존재한다. 자, 그런데 두 개의 뭐가 더한 게 20보다 작아야 된대. 자, 그러면 x랑 x 더하기 6을 이렇게 더하면 20보다는 작은 수가 나와야 돼. 이 소리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를 풀어주면 2x가 14보다 작은 거니까, 자, x는 7보다 작은 수야. 그런데 x는 정수라며,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 6, 5, 4, 3, 2, 1 0, 마 1,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얘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리겠지. 자, 이랬을 때 x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구해보자. 그러면 가장 큰 수가 일단 6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두 개의 정수는 각각 6과 12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데, 그치? 그런데 모화제 둘 중에 큰 수를 x라고 부르자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큰 수를 답으로 적자라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큰 수는 누가 되겠다? 12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12다. 우리가 여기 부등식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 미지수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x가 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알았지?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에 맞는 얘 찾으려고 항상 노력을 열심히 잘 해주지, 알았지? 실수하지 말고, 황당하게 틀리지 말고. 자, 639번 풀어볼게. 문제 살펴볼게. 자, 연속하는 세 개의 자연수가 존재한대. 됐지? 자, 그러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니까 우리가 한 칸 뒤에 있는 얘, 그치? 그런 얘는 앞에 있는 얘보다 1씩 계속 커지면 되지. 맞지? 1씩 계속 커지면 되니까 세 개의 수를 첫 번째 걸 x, 그러면 두 번째 걸 x 더하기 1, 그 다음 걸 x 더하기 2 이렇게 잡고 출발을 해도 되는 거고, 맞지? 출발해도 되는 거긴 하지만, 자, 잠깐만 주의. 여기에서는 뭐 저렇게 잡나 다르게 잡나 뭐 큰 차이는 없거든?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가 중3과정 가면은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이렇게 잡으면 연산이 조금 어려워지거든? 중3과정 가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잡지를 않고 이렇게 연속하는 세 개의 자연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요 가운데 있는 얘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x라고 잡아줘. 그래야 조금 더 편하거든. 그러면 앞쪽에 있는 얘는 얘보다 하나 작은 수일 거고, 그치?
뒤쪽에 있는 새는 얘보다 하나 큰 수일 거니까 앞에 있는 건 x-1일 거고 얘 뒤에 있는 건 x 더하기 1이겠네 라고 잡고 시작을 해주자고. 알았지? 자, 이랬을 때 자 뭐 하지? 3개를 더해준 건 78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3개를 더해주면 x-1 x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78이라는 숫자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네. 그지? 자, 그러면 좌변 계산해주면 3x가 나올 거. 요게 78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3으로 나눠주면 x는 26보다는 작은 수겠다. 그러면 x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마찬가지로 자연수니까 26보다 작아야 되니까 뭐 25, 24, 23, 22. 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예가 되겠지? 이 중에서 뭐 하자 그랬냐면 가장 큰 3개의 자연수를 구해주자. 됐지? 그러면 x에 이 중에서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가장 큰 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치? 25 들어가면 25 빼기 1인 24가 되는 거고 뭐 가운데 건 25가 될 거고 크단 건 26이 되겠지? 그래서 3개의 자연수를 다음과 같이 적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면 끝이겠네. 자, 543번 풀어보자. 545번 볼게. 자, 준상이는 3번의 시험에서 91점, 82점, 95점을 받았는데 자, 시험을 4번을 볼 거래. 그러면 아직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한 번의 시험 점수가 몇 점 이상이 돼야만 평균을 90점 이상이 되게 받아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4번째 수학 시험을 X점 받았다.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주자. 됐지? 그러면 수학시험을 우리는 한 번은 91점, 한 번은 82점, 한 번은 95점, 한 번은 X점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런데 우리가 평균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다 더해서 횟수로 나눠주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평균이라는 건 요거를 다 더할 거야. 더해서 4로 요렇게 나눠주면 요게 평균이 될 건데 이게 90점 이상이 되고 싶어 이 소리가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 이렇게 2개 더하면 173에 95 더해주면 되니까 268이 되겠네. 자, 268 더하기 x가 될 거고 그거나 겠다. 94, 36, 360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아? 자, 그래서 x는 어떻게 되겠다? 92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92점 이상이다. 자, 봐봐. 집중해. 자,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풀었을 거야. 맞지? 근데 너는 이제 시험이 다가오니까 조금 더 요령 있게 푸는 법도 익혀두자고. 됐지? 됐어? 자, 봐봐. 자, 다 배웠던 내용이기는 해. 편차라는 게 뭔지 혹시 기억나니? 편차? 안 배웠나? 너네 1학년 1학기 마지막 통계할 때 뭐 배웠지? 도수분포표 배우지 않았어? 거기서 막 평균 같은 거 안 구했니, 우리? 그건 중3 때 하나? 자, 그럼 봐봐. 봐봐. 다시 설명해 줄게. 자, 잘 봐. 평균 풀 때 요거 알면 되게 편해. 알았지? 요거 알면 되게 편해. 자, 봐봐. 예를 들어 92점하고 88점을 받았다고 쳐보자. 그럼 평균 몇 점이야? 이건 바로 계산 가능하지. 그냥 암산으로. 90점이죠, 평균. 평균 90점이지. 맞지? 자, 근데 우리가 편차라는 거를 조금 정의해 볼 거야. 편차. 자, 편차라는 건 뭐냐면 평균에서 점수를 뺀 거를 우리는 편차라고 불러.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 자,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를 편차라고 불러. 엄밀히 말하면 별량이라고 부르지만 그런 용어 쓰면 너는 헷갈리니까 그냥 점수라고 할게. 됐지? 자, 그러면 봐봐. 이 92점의 편차는 뭐냐면 92 마이너스 90인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편차가. 자, 무슨 소리냐? 평균보다 2점이 높다는 소리야. 92점이. 됐지? 그럼 88점은 평균보다 뭐해? 2점이? 낮지? 그런데 편차의 합은 무조건 0이 나와야 돼. 그래야만 딱 평균에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요거까지 이해돼? 요거까지 이해했어?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시험을 요렇게 보는 거잖아.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래서 평균이 몇 점이 되게 만들어야 돼? 90점이 되게 만들어야 되지. 자, 그럼 봐봐. 90점을 기준으로 얘는 90점보다 뭐해? 1점이 높지. 얘는 8점이 낮지. 얘는 5점이 높지. 이해했니? 91점은 평균 90점보다 1점이 높잖아. 이해되지? 얘는 82점은 평균 90점으로 우리가 평균을 90점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 90점보다 8점이 낮은 거잖아, 지금. 그리고 얘는 평균 90점보다 5점이 높은 거잖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요 세 번의 시험에서는 평균보다 뭐해? 2점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90점을 만들려면 얘가 평균보다 2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됐지? 그러니까 얘가 평균 90점보다는 2점이 높아야 된다고, 최소. 그러니까 몇 점이라고? 92점이라고. 그거보다 높으면 평균은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92점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돼? 무슨 소리인지? 자, 한번 연습해 본다. 자, 10, 20, 30이 있고 그 다음에 x가 있어. 그래서 평균을 내가 25점보다 높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x가 몇 점인지를 편차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알았지? 봐봐. 얘는 아직은 15점이 부족한 거야. 맞지? 25점에서 얘는 5점이 부족한 거야. 맞지? 얘는 5점이 아직은 더 여유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15점이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x는 뭐해? 25점보다는 15점을 더 잘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40점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럼 평균 25점 이상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지? 무슨 소린지? 이거를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숫자가 되게 클 수도 있잖아. 그렇게 커버리면은 이거를 막 더하고 이러는 과정 자체가 어려워진단 말이야. 근데 숫자가 크다는 건 기본적으로 평균도 크겠지. 그러면은 뺀 숫자는 얼마 큰 숫자가 안 나온다고. 알았지? 그래서 편차를 이용하는 게 평균에서는 좀 더 쉬운 풀이법이 되는 거야. 요런 것도 좀 익혀놔야 돼. 알았지? 자, 546번 해볼게. 자, 549번 볼게. 문제부터 보자. 일단은 도넛은 한 개에 1,400원짜리 4개를 살 거고 쿠키 800원짜리를 살 건데 몇 개까지 살 수 있냐? 됐지? 그리고 돈은 2만원 이하가 되도록 만들어주자. 뭐 내용은 간단하지. 우리가 총 가격이라는 건 당연히 한 개당 가격에다가 물건의 개수를 곱해주면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도넛의 가격은 한 개에 1,400원인데 내가 4개를 살 거니까 5,600원을 내야 될 거고. 맞지? 자, 쿠키의 가격은 한 개에 800원인데 내가 총 X개를 살고 싶으니까 800X를 내면 되겠지? 2개를 더한 게 내가 총 내야 되는 돈이 되는 거고 그게 2만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잡으면 끝나는 거네. 자, 그래서 800X 더하기 5,600이 2만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거 풀면 되지? 자, 단위 크면 헷갈리니까 동그라미 2개씩 지어주고 계산해주면 8X가 나올 거고 여기는 56 빼주면 되니까 144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8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럼 X는 8로 딱 나눠 떨어지는 것 같은데 8, 1은 8, 64, 8, 8에 64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최대 18개까지 사줄 수 있겠다가 되면 되겠지. 자, 요거는 뭐 많이 익숙한 문제네. 자, 550번도 한번 해보자. 자, 552번 볼게. 자, 다정이는 인터넷 슈퍼에서 사과와 감을 합쳐서 12개를 사려고 한대. 자, 사과 한 개의 가격은 1,000원이고 감 한 개의 가격은 800원이고 배송료가 2,500원일 때 자, 전체 가격을 맞추고 싶으면 사과를 몇 개까지 살 수 있냐? 이렇게 되어 있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사과의 개수를 X개 사야 된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자, 감은 우리가 몇 개를 사야 되냐면 합쳐서 12개를 사려고 하니까 12-X개를 살 수 있겠지. 그치? 감은 12-X개를 살 거야. 자, 그런데 사과의 가격은 개당 1,000원이니까 여기엔 1,000을 곱한 1,000X가 비용이 필요할 거고 이게 사과 가격, 그치? 자, 그리고 감은 한 개당 800원이니까 800에 12-X 이게 감의 가격. 여기에 뭐 해줘야 돼? 배송료는 당연히 추가해줘야 되지. 2,500원은 그냥 더해주면 되겠다.
자, 이게 내가 총 필요한 비용이 될 거고, 이게 13,000원 이하가 되고 싶대. 자, 요거 풀어주면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단위 좀 줄여주자. 동그라미 2개 지우고, 2개 지우고, 2개 지우고, 2개 지우고, 시작하면 되겠네. 자, 전개해주면. 여기는 10x 더하기, 2개 곱하면 96 마이너스 8x 플러스 25가 될 거고, 이게 130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요거 풀어주면 되겠지? 자, x끼리 먼저 계산해주면 2x 나올 거고, 자, 요거 2개 계산하면은 몇이냐? 121인가? 121 넘어가면은 몇이 나와? 9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x는 2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2분의 9는 소수로 표현하면 대충 4점 몇 정도 되는 거고, 그치? 그런데 당연히 감이라는, 사과의 개수라는 건 자연수여야 되는 거니까, 그치? 4점 몇보다 작은 얘 중에서 뭐 제일 큰 거 적자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답은 4개 이렇게 얘기해주면 마무리 되겠지. 자, 553번 해볼게. 자, 보자. 자, 현재 형의 저축액은 16,000원, 동생은 8,000원을 가지고 있대, 그지? 자, 그랬을 때 다음 달부터 형은 1,000원씩 넣을 거고 동생은 2,000원씩 넣을 거야. 그랬을 때 몇 개월 후, 자, 이 몇 개월을 우리가 X라고 잡으면 몇 개월 후에 동생의 저축액이 형의 저축액보다 많아지냐? 이렇게 물어봤어. 됐지? 문제 없지? 자, 동생의 저축액부터 생각을 해보자. 동생. 자, 원래 8,000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지? 한 달이 지나면 2,000원이 늘어날 거고, 그지? 2달이 지나면 4,000원이 늘어날 거고, X달이 지나면 2,000X만큼이 늘어나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니까 동생은 8,000 더하기 2,000X다 라는 저축액을 가질 수 있을 거고, 자, 형을 생각해 보면 형은 현재는 16,000원. 그런데 매달 1,000원씩 넣을 거라 그랬으니까 1,000원씩가 늘어나면 되겠지? 1,000X. 자, 동생의 저축액인 2,000 더하기 8,000이 2,000X 더하기 8,000이 형의 저축액 1,000X 더하기 1,600보다 많아져야 된대. 많아지려면 커져야 되지, 그지? 갖다 허용하지 않겠다, 여기서는. 자, 그러면 구해보자. 넘어가면은 1,000X, 동그라미 3개씩 지우고 시작할게. 그러면 2x에서 x 빠지면 되니까 x가 나올 거고, 맞지? 여기는 16에서 8 빼지면 되니까 8이 되겠네, 그지? 그러면 8보다는 커야 되니까 답은 9개월부터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적어야 되겠지. 자, 558번 해볼게. 자, 생각해보자. 어느 보드카페의 이용요금은, 자, 1시간까지는 4,000원이고 1시간이 지나면 1분마다 50원씩의 요금이 추가된다. 자, 이용요금을 우리가 6,500원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몇 분 동안 이용할 수 있는지를 구해보래, 최대.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져보자. 우리가 이용시간을 이용해서 X를 표현해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X분을 이용했다 이거보다는 1시간이 일단 기본 요금이 4,000원인 거니까, 됐지? 1시간 더하기 X분만큼 이용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용 시간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1시간 플러스 X분 이용했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 됐지?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1시간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4,000원이란 요금을 내야 되는 거네, 그지? 요 1시간에 대한 이용요금은 4,000원이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요 X분에 대한 이용요금은 1분마다 50원이니까 50X만큼의 이용요금이 나와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지? 이랬을 때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6,500원 이하가 나와야 한다. 자, 요걸 풀자는 소리가 되겠다. 됐지? 자, 넘겨주면 50X가 2,500이 되는 거고, (1,500이지) 아닌가? 2,500 맞지? 자, 그럼 50으로 나누면 되겠지? 자, 50으로 나누면 X는 5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러니까 총 이용요금은 어떻게 된다? 1시간 5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네. 최대 몇 분이냐 그랬으니까
분으로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110분 이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해주면 마무리 되겠지. 됐지? 자, 561번 해볼게. 자, 보자. 원가 전가 관련된 문제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볼게. 이게 좀 어렵지, 원가 전가. 잘 따지자. 자, 볼게. 자, 원가가 먼저 4,500원이 물건이 있었대. 자, 그런데 정가에 우리가 10%를 할인했대. 그래서 팔아서 원가의 30% 이상의 이익을 얻고 싶을 때 정가를 얼마로 정해야 하냐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일단은 나는 정가를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 거니까, 그지? 정가를 우리가 X1이었다라고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판매가가 나와야 돼. 판매가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정가의 10%를 할인했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90%의 가격으로 팔았다라는 소리니까, 맞지? X 곱하기 100분의 90. 자, 이게 판매가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이익은 10분의 9X인 판매가에서 뭘 빼주면 되냐면 원가를 빼주면 돼. 요게 나의 이익이 되는 거야. 맞지? 요 이익이 어떻게 되고 싶대? 원가의 30%. 자, 원가 4,500원에 30%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게 4,500 곱하기 30% 10분의 3 보다 이상이 되고 싶어. 이 소리가 되는 거네, 그치? 이해했어, 여기까지? 네. 자, 어디 이해 안 돼, 지금? 원가 30%. 저도 다 이해 안 돼요. 자, 원가의 30%잖아, 그냥. 알았지? 네. 원가의 30%. 요 퍼센트는 우리가 100분의 1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분의 30을 곱하라는 소리야. 100분의 30. 원가가 얼마인 거고 4,500원인 거고 4,500원에 30% 100분의 30 이거보다 이상이 되고 싶다는 거잖아. 이익이. 맞지? 원가의 30%보다 이익.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게 이익이잖아. 그치?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요 이익이 원가의 30% 원가 곱하기 10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싶다. 이 소리가 되는 거잖아. 됐어? 자, 전체 10 곱하고 가자, 그냥. 자, 그러면 얘는 9x 빼기 45,000. 여기는 3 곱하면은 몇이냐? 13500.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9x가 크거나 같으면 돼. 여기에다가 45,000을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58,50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58,500을 9로 나눠주면 되겠다. 9, 6, 54 45 9, 5, 45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그래서 x는 6,50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6,500원 이상을 잡아주면 되니까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자, 집중. 상황부터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해보자. 알았지? 상황부터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볼게. 자, 일단은 원가 전가 관련된 문제는 너네가 두 가지 정도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아야 되거든. 알았지? 전체적인 흐름은 알아야 돼. 자, 일단 원가의 의미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돼. 원가. 알았지? 자, 원가라는 거는 어떠한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런 비용은 실생활에서는 당연히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야 되지. 뭐 인건비도 필요할 거고, 재료비도 필요할 거고, 뭐 당연히 전기세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 뭐 기계 비용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 공장에 대한 뭐 임대료라든가 등등등등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냥 어차피 너네에게 그 정도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자, 그냥 단순하게 물건을 사온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자. 그냥. 알았지? 자, 물건을 사오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할게, 우리는. 물건을 구입한 가격, 너네가. 자, 그러면 정가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정가는 너네가 이 물건을 파는 가격이. 알았지? 물건을 사와서 그걸 딴 사람한테 파는 거야. 뭐 리셀 한다고 생각을 하자. 알았지? 뭔지는 알지? 리셀이 뭔지는 알지?
뭐 그런 걸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당연히 너네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익을 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우리 원가에다가 너네가 내주고 싶은 이 이익을 합쳐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알았지? 원가의 이익을 합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게. 자,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이 정가의 가격이 안 팔릴 거야. 알았지? 너네에게 조금 더 요구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판매가라는 얘기를 해볼게. 판매가. 자, 판매가는 너네가 실제로 이거를 파는 가격이야. 알았지?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정가에다가 뭔가 할인을 해줄 거야. 할인 해서 판매가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됐지? 그랬을 때 너네 최종 이익을 생각을 해보면 판매가가 뭐인 거고 지금 너네가 그 물건을 팔아서 번 돈인 거지. 맞지? 근데 너네가 10,000원에 사와서 12,000원에 팔았으면 이익이 얼마인 거야? 2,000원인 거지. 그치? 이익이라는 거는 너네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그 물건을 사온 원가를 빼준 게 이익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야.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가 돼. 원가는 내가 그 재화를 사오는데 사용한 비용인 거고, 그리고 정가는 그 물건을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인 거야. 그거는 보통은 원가 플러스 이익으로 구성이 될 거다. 내가 내고 싶은 이익. 됐지? 그런데 실제로 안 팔리니까 판매가라는 걸 해줄 거야. 그래서 정가에서 얼마 정도 할인해 주겠지. 뭐 그냥 간단하게 500원을 깎아주자 이러면은 쉬워지는 거고, 문제가 몇 퍼센트를 할인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워지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최종적인 이익이란 거 우리 판매가와 원가를 빼준 거로 구성이 되겠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가 돼? 됐지?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원가가 얼마인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원가가 X1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이거에 대해서 뭐 했었대? 정가를 정해야 되는데 내가 정가는 어떻게 구성이 된다 그랬냐면 원가 플러스 이익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맞지? 그런데 원가는 지금 X1인 거고, 맞니? 이익은 어떻게 해주지? 원가의 30%를 붙이고 싶은 거야. 됐지? 자, 그럼 원가 얼마? X의 30%를 이익으로 붙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X에다가 10분의 3을 곱하면 되네? 그게 30%지? X 플러스 10분의 3X. 이게 뭐가 된다? 우리는 정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정가는 10분의 13X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지? 자, 그런데 우리가 판매를 해줄 거거든, 지금. 자, 근데 판매를 해줄 거야. 어떻게 해주지? 정가의 20%를 할인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지. 그치? 자, 그러면 다시 20%를 깎아줬다라는 건 80%의 가격으로 팔았다라는 것과 같은 소리라 그랬어. 맞지? 자, 그러니까 정가인 10분의 13x에다가 몇을 곱하면 되냐면 10분의 8을 곱해주면 되겠지. 80%로 팔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100분의 몇이 나오냐? 83, 24니까 104x가 나오는 거야. 자, 이게 판매가가 되는 거네. 그치? 자,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 너네가 번 돈 100분의 104x라는 돈을 벌었는데 여기서 물건을 사온 가격인 x는 빼줘야지 우리가 최종 이익이 되는 거지. 맞니? 그래서 최종 이익이 몇이다? 100분의 4x 이렇게 된다. 됐지? 자, 그러면 우리의 최종은 뭐가 되냐면 이익이 어떻게 되고 싶대? 2,000원의 이상이 되고 싶대.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익이 지금 100분의 4x, 25분의 1x지? 요게 200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양변에 25 곱하면 x는 5만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원가는 5만원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마무리 되겠네. 자, 봐볼게. 집안 문구점에선 볼펜 한 자루가 800원이래. 근데 할인 매장을 가면 600원이래. 됐지? 할인 매장 가격이 더 싸. 자, 그런데 할인 매장을 다녀오는데 왕복 교통비가 1,000원이 필요하대.
자, 몇 자루 이상 살 때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게 유리하냐라고 물어봤다. 자, 유리하다라는 건 더 저렴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지? 그러니까 할인 매장에서 산 비용이 집 앞에서 산 비용보다 저렴하면 되는 거야, 결론은. 그지? 자, 총 X자루를 샀다고 가정을 하면 할인 매장에서는 개당 600원에 팔고 있기 때문에 내가 600X의 돈만큼을 내야 되겠지. 이게 볼펜의 가격일 거고, 그지? 여기에다가 교통비 1000원을 더해주면 이게 내가 총 사용한 비용이 되겠지? 자, 이게 볼펜 한 자루 800X 보다는 작으면 된다. 요걸 계산하는 소리겠네? 맞지? 자, 동그라미 2개씩 치워놓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0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몇 자루 이상 사야 되냐면 6자루 이상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끝나겠네. 답은 5가 아니고 6이다. 6 오면은 유리한 건 아니야. 똑같은 거지. 자, 568번 해볼게. 자, 볼게. 30장 이상의 단체 관람객은 한 사람당 4,000원의 입장료에 30%를 할인해주는 미술관이 있대. 자, 그랬을 때 30명 미만의 단체가 몇 명 이상부터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게 유리하냐라고 물어봤어.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 X명이 들어갈 건데, 자, 할인을 받지 않을 수 있어. 맞지? X명이 들어갈 건데 할인 안 받고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몇 X장을 사야 될 거고 X명이 들어갈 거니까, 그랬을 때 개당 가격은 4,00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건가? 그래서 총 비용이 4,000X만큼이 필요하다. 할인을 안 받고 가면. 요건 간단하지. 자, 그러면 이제 할인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설령 X명일지라도 할인을 받으려면 무조건 30장을 사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할인을 받고 싶으면 내가 총 30장을 사야 되고, 그랬을 때 개당 가격은 4,000 곱하기 몇이야? 30% 할인이니까 100분의 70, 10분의 7이지. 그럼 7, 4, 28이니까 그러면 2,800원이 된단 말이지. 맞니? 자, 그러면 요거의 총 가격은 30 곱하기 2,800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랬을 때 뭐 해야 된대? 이게 더 유리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이게 더 싸야 된다는 소리니까 요렇게 생긴 부등식을 풀자는 소리가 되는 거야. 맞나? 자, 그러면 양변을 4,00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럼 x는 크면 돼. 4,000보다 4,000 분의 30 곱하기 2,800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약분 3개, 3개 지우고 그 다음에 4, 7에 28 그래서 7, 3, 21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x는 21보다는 커야 되니까 22명부터는 단체를 사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574번 풀어볼게.